이 동네에 버스 기사 하나가 산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째 같은 노선. 5번 버스? 사람들은 말한다. 박 기사님, 이제 그만 쉬시지.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길을 달린다. 마치 무언가를 속죄하듯.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박준석, 73세. 1970년부터 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노선. 5번 버스. 서울 외곽에서 산골 마을을 잇는 길. 그의 기록부는 완벽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하지만 1975년 10월 23일. 그날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날 박준석은 버스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감기로 쉬었고 대신 후배 기사가 핸들을 잡았죠. 그 후배는 산길 커브를 돌지 못했고 버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명의 승객, 1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 박준석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박준석은 5번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기 전 항상 같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맨 뒷자리. 50년 전 7살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 미안하다. 내가 운전했어야 했는데. 매일 같은 말. 50년 동안 18,250번. 회사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박 기사님, 그건 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쉰 건 당연한 거고. 아니야. 내가 갔어야 했어. 나는 그 길을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었다고. 후배한테 맡기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사고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23일이면 사고 현장에 혼자 찾아가 묵념을 올렸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2025년 10월 어느 날 박준석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지역판 일면. 50년 만에 기적 버스 사고 생존자 어머니와 재회.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한 남자. 기사를 읽는 박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민 58세. DNA 검사로 신원 확인. 1975년 버스 추락사고 당시 7세로 실종. 50년 만에 어머니 이정화 78세와 감동의 재회. 살아있었구나.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내레이션. 그날 밤 박준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짊어진 죄책감. 그 아이만이라도 살았다면. 매일 밤 꿈속에서 보던 그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서 사과해야 해. 그 가족들에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며칠 후 오후 3시 박준석은 그 버스 정류장에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아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곳. 정류장 벤치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화 할머니. 저기 혹시 이정화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5번 버스 기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50년 전 그날 운전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기사님은 아니셨던 거죠? 네, 저는 감기로 쉬었고 대신 후배가 운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산길이 처음이었고 제가 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아이가, 아드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박준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사님. 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박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들어보세요.
그날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사고였어요. 그냥 불행한 사고. 당신이 아팠던 것도, 후배 기사님이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은 살아 돌아왔어요. 네, 50년이 걸렸지만 우리 수민이는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는 그날 그 아이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운명이 뭐가 됐든 그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기사님도 용서하세요. 스스로를. 박준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짊어진 무게가 그제야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 정류장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이수민이었습니다. 수민아, 이분이 5번 버스 기사님이시다. 아, 5번 버스? 수민은 박준석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요. 버스 안이 따뜻했다는 것, 누군가 저를 꼭 안아줬다는 것, 그 온기 아직도 기억해요. 5번 버스는 제게 악몽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그 버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석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매일 5번 버스를 운전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맨 뒷자리를 볼 때마다 이제는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어느 날 수민이 5번 버스에 탔습니다. 기사님, 어머니 뵈러 가요. 그래요.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요. 기사님도 가끔 들르세요. 어머니가 차 끓여주신대요.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들를게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같은 길, 같은 노선. 하지만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고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길, 치유의 길,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길. 10월 23일, 박준석은 사고 현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이정화 할머니와 수민이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꽃을 놓고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희생된 19명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1명을 위해. 기억의 정류장.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찾았고, 누군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잠시 침묵. 기억의 정류장 시리즈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정류장에도 언젠가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